네, 안녕하세요. MS의 자랑 예선 1위 팀 트리피엠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주어졌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일스톤이나 WBS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저희는 이런 이해관계자나 요구사항,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간트 차트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올바른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관계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초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름, 소속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습니다. 전혀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이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먼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PM 중심으로 한번 이해관계자의 도식도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권력 관심 그리드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RACI 차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모스코우 기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실제 기능 개발 구현에 필요한 주 요구사항들을 MVP 기능으로 한번 정의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실제로 이제 이니셔티브나 에픽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 단계를 좀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런 이제 이니셔티브 전개 같은 경우에는 전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SRS나 테스트 케이스 연계를 통해서 품질까지도 관리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요구사항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대시보드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WBS랑 간트 차트입니다. 문제에서도 주요 게이트랑 간트 차트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트 차트의 일정을 줄일 수 있는 크래싱이나 패스트 트래킹 기법을 적용을 해서 실제 간트 차트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개발 모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행 작업을 해가지고 좀 일정을 단축을 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셜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 같은 거를 좀 뒷부분에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일정 단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간트 차트를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핵심적인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재정의한 간트 차트를 바탕으로 실제 게이트는 맞게 다시 정의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스프린트 일정도 릴리즈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특정 스프린트에서 이제 스토리 포인트가 몰리는 이상점이 없는지도 한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이렇게 상세 분석을 통해서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레벨링 관점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문제점입니다. 이게 PM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가지 상황이 나왔는데요.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전무님의 메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블라인드의 임직원들의 불만 글도 올라오고요. 이제 뭐 내부 점검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갈등 상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PM이 자발적으로 이제 소셜 로그인 기능을 이제 베타에서 제외하는 그런 메일도 나오고 그로 인해 전무님이 화를 내는 그 전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된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는 총 6가지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 단절,
변경 관리 프로세스 부재, 품질과 성능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조직 문화, 사기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벤더 리스크 관리 미흡, 커뮤니케이션 체계 미흡에 관한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총 5가지의 문제를 선정을 했고, 저희는 이거를 리스크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소셜 로그인 갈등, 뭐 이제 개발 관련된 리스크들, 성능 관련된 거, 팀 사기 저하되는 것들, 그리고 변경 관리 부재 내용들도 이제 리스크로 식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식별된 리스크는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량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 확률이라든지 뭐 영향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특정 포인트화를 해가지고 이제 높은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런 것들 표현을 했고요. 그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선별된 리스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심각도별로도 분석을 해봤고 유형별로도, 그리고 히트맵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실제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표현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이런 리스크들은 이제 리스크 로그를 통해서 리스크들을 관리를 하고 이제 리스크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도출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저희는 5가지의 이제 관리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리스크들 중에서 이해관계자 단절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판단해서 가장 큰 동그라미를 표현을 하였고요. 그 다음은 변경 관리, 품질 성능, 조직 문화 사기, 외주 관리 미흡 순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이제 리스크들은 저희가 LG 소프트웨어 역량 정의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해관계자 관리, 변경 관리 일정, 범위 관리 등으로 일단 매핑을 시켜봤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중간에 돌발 이슈로 해서 이제 신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외주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공급망 관련돼서 외주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계약 프로세스라든지 평가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기능 리더와의 회의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간뜻 차트라든지 현재 일정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업무 공유가 가장 중요해서 담당자끼리 팀방을 개설하고 그다음 회의 담당자 실시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와 그다음에 베타 범위 내에서 제외하지만 추가로 해야 될 거, 머스트 슈드, 그다음에 일부 비핵심 기능은 런칭 이후 단계에 해야 될 거를 모스키포브로 해서 그 관리를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트 차트에서 보듯이 캠페인 A/B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캠페인 A/B 테스트는 저희 모델에서 현재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서 사전 다른 앱에서 사전 확정해가지고 그 A/B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2가지 안에 대해서 또 2가지를 나누는 방법을 해서 가장 시나리오가 좋은 방법을 택해서 사전에 요구사항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남는 리소스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벨링 방법으로 리소스를 재분배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4번째 안으로는 패스트 트래킹 병행 작업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패스에 대해서 병렬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그다음에 그 자체 테스트 인원 펑션 테스트를 붙여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병행 작업을 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LG 프로세스 요구사항 변경에서 외주 계약 관련해서는 그 전무님의 계약이긴 한 그 사업적인 관점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PM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품질에 대한 준수사항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외주 계약 준수사항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는 프로세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단기적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경관리 통제를 위해서 변경관리가 오면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요구사항 품위를 하고 백로그 데이터 해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응 방안 단기입니다. 저희가 이슈 관리는 저희 PM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이슈로 도출되는 시점이 6주 전에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슈 사항들이 대시보드나 통합시험 보드에 누구나 접근해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콜랩을 만들었고요. 네, 그를 토대로 저희가 변경된 간트 차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저희가 변경된 그 항목들입니다. 이 첫 번째로 신규 요구 사항입니다. 제가 돌발 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돌발 요구 사항인 에너지 사용 예측 리포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매출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얘는 전략적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돌발로 들어온 것이어서 개발 일정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수용을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아주 프로페셔널 외주를 계약하는 그런 걸 제시를 했고, 프로페셔널한 외주가 계약되는 조건으로 일정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동 테스트입니다. 그 이전 간트 차트에서는 여기 테스트 일정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 테스트는 SDK를 포함한 테스트 일정이어서 이거 외에 추가로 전체 기능이 구현된 사전 테스트, 여기 오류가 좀 있는 보안이 있어서 이 숫자를 못 봤습니다. 이 테스트를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외주 계약과 이 소셜 로그인이 합해진 그 테스트 일정을 한 번 더 추가해서 안정화를 확보했습니다. 보안 약관 갱신입니다. 보안 약관 같은 경우는 문구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일정을 당겼습니다. 당기고 문구가 발견됐을 때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일정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또 소셜 로그인에 대한 FIT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 소셜 로그인 기능이 이 베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필수 들어가야 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소셜 로그인 기능에 그 세분화된 펑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기능들을 단계별로 펑션 테스트, FIT 테스트를 통해서 일정은 줄이지만 그 성능, 그 완성도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추가로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안정화된 앱에서 A/B 테스트를 사전에 진행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인원 재분배를 통해서 멤먼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GEO IP 배포 요청이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분석했을 때 5일에서 7일로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주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를 확보하는 일정으로 일정 협의를 했습니다. 만한 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리스크 안은 5가지 안이 사전에 논의됐고요. 자세한 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 요구 사항 명확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VC나 선호도 조사, 유저 익스펜트를 통해서 사전 조사하여 사업 중심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진행을 하는 게 장기적 대응으로 중요하고요. 거기에 A/B 테스트라든지 저희 쪽에 추가로 할 테스트의 항목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고객 FU2 개발 실시해서 고객 중심 기능으로 정립을 사전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요구 사항 구체화를 빨리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레벨링을 장기 범위 안에 넣는 거는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실효라든지 요구사항 전달들을 할 수 필요해서 그런 장표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대응 방안 잘기로는 저희가 그 스프린트 벨로시 차트를 간트 차트를 통해서 했는데 이상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스프린트 릴리즈 분석을 해서 인원들을 레벨링을 해고해서 이런 걸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미리 예상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기 방안으로 넣습니다. 그 앱 배포에 대해서 단계별 게이트 완료, 인정 시험 잔리 이슈 없음, 단계별 살충물 승인 완료에 대해서는 단계별 종류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PL로서 그 범위를 좀 뛰어넘는 배포 기준서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재정의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산출물 같은 경우 그 외주 업체가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그다음에 그 모듈 관리, 버전 관리 이런 것도 배포 이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산출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비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 결과 예측을 했는데 그 앱이다 보니까 고객 유치를 하고 고객 활성화, 고객 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마케팅에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유료 구독 전환율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처럼 월정액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일정한 트랜잭션을 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광고를 본다든지는 수익 창출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파이프라인 분석을 통해서 깔때기처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케팅에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저희의 요구사항으로 오지 않도록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예측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회고로는 잘한 점은 위기 대응을 잘해서 일정 준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을 했고 사업자와 인정 개발팀과 협업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범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노출 전략을 제어하는데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펑션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릴리즈 페이지 1 전도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교훈 사항으로는 의사결정의 비공유, 저희 PM이 초기 받았을 때 스톡홀더 엔지니어한테 간접 차트라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 그 공유가 안 된 거에 대해서가 잘못돼서 이거를 좀 바꿨고요. 벤더 관리 프로세스는 SL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을 할 때 그 IP를 강화하는데 이메일상은 5, 7일인데 실제로 2주 정도 걸린다고 경험으로 2주라고 했는데 그 계약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정말로 2주가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계약을 하는 부분에 더 좀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경 관리 체계 강화에서는 모든 변경은 기본적으로 CR 등록을 하고 영향도 분석을 하고 CCB를 통해서 승인하는 적용하는 부분을 좀 더 유관 부서한테 얘기해서 그 프로세스를 지키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맨 처음 장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이해관계자 분석과 근데 관심사 분석 그리고 권력 관심 차트를 만들고 라시까지 연결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 보였어요. 근데 앞 뒤에서 보니까 단기 과제에서 베타의 적용하지 않고 미룬다고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단기적 대응 방안에 소셜 로긴 관련된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 분명히 이해관계자가 분석이 됐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마케팅실에 관심사나 네. 그런 중요도가 보였을 텐데 네. 이게 미룬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요? 예, 저는 수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근거는 이 전무님의 멘트는 일정을 준수하라고 G5 런치의 일정을 준수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G5의 런치의 일정을 준수하라는 거는 범위와 품질을 맞춘 상태에서 일정을 준수하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과 현재 주설로그는 처음에는 G4 LRR의 개발 일정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GUIP 신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 기능 GUIP 배포 요청 기능까지 있어서 이때 배포하면은 런치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데 2주를 개발 리소스 효율화해서 투입할 수 있는 걸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펑션 테스트에 바로 붙이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한다면 그 일정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간트 차트를 주간 회의 보고 때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자한테 협조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간트 차트에서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프로젝트 일정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이해관계자 분석이 됐다면은 마케팅의 캠페인 일정도 여기서 같이 표시가 됐다면은 그랑 같이 비교해서 일정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케팅의 캠페인 일정은 여기 차트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캠페인 일정을 저희가 G5 런치 일정에 맞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타 일정하고 캠페인 일정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분석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일정 계획에 일정 부분이 반영돼야지 그걸로 관리가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네. 그 뒤에도 보면은 돌발 요구 사항이 생겼는데 예. 이걸 이제 뭐 무리수가 있지만 어쨌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전문 인력을 소싱을 해서 네.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LG 외주 계약 프로세스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외주 업체 협력 업체들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프리랜서들 전문 인력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을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신규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뭐 CCB 변경 심의를 바로 진행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저희도 제안을 하면서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라고 협상을 같이 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더 분석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예산이 이제 제한적인데 네. 내가 필요한 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이 PM한테 있었나요? 문제에서요. 만약에 PM 입장에서 봤으면은 네네. 어떤 외부의 전문 소싱을 더 들여서 소싱을 해서 일을 네. 시키려면은 네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이 예. 건은 이 요구사항 자체가 탑다운에서 내려온 요구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시장조사색을 넣어야 돼요가 아니라 탑다운돼서 내려온 요구사항은 사실 필수 반영이고 현실에서도 그래서 비용적인 면도 당연히 그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저 프로페셔널 외주 계약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업체별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제공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저 일정을 추가를 한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면은 사전에 그 부분들을 풀어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프로젝트 오버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프로젝트 오버뷰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뒷장에는 저희가 WBS 이 부분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만드신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이 과제를 준비할 때 오후 2시까지는 이 과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도출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실제로 이 장표를 만드는 시간은 2-3시간 남짓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같이 취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문서를 다 만드셨다면 정말 대단한데요. 예,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이해 관계자부터 정확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 한 점 올려봐요. 저는 처음 해봤을 때 그냥 다른 뭐 예시를 가져오신가 했더니 아닙니다. 실제로 다. 예, 다 분석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위에 한 점 올려봐. 위에 올려보면은 저희가 RA 차트에서도 저희가 이도윤 PM이 매니저지만 실제로 앱을 게이트 리뷰하시는 분은 이 전무님이라고 해서 전무님이 그러니까 뭐 일정에 대한 준수라는 메일이 있었으니까 그 아래는 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현수 전무님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예, 저는 그냥 단순한 어떤 논리적 접근인 줄 알았는데 이걸 다 만드셨다 그러면 정말로 굉장히 단시간 내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말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 정의하고 그 리스크 식별 넘어가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문제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리스크 식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저하고 이제 뭐 관점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제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뭐 이슈라든지 리스크로 식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 뭐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정의를 해 가셨는데, 근데 우리 조에서는 이렇게 전체 문제 정의를 하신 다음에 또 리스크 식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 영향 분석을 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순서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원래
리스크로만 하지 않고 이슈로도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여기 리스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클로저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아직도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한번 리스크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조금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아. 싶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크 식별이나 이슈를 먼저 과제에서 도출하시고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기 조치나 근본 원인 분석이나 장기 조치에 대한 네네. 부분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하시는 순서가 맞지 않나 싶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네.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약간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좀 구성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단기적인 대응 조치 그리고 근본 원인 하시면서 이 부분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제 정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기 조치를 하셨지만 이 내용상에서 보면 그 단기 조치가 너무 전체가 뭉쳐져 있어서 어떤 문제 정의에 대해서 이런 단기 조치를 하셨는지 근본 원인,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근본 원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근본 원인과 문제 정의와 단기 조치가 1대1 매칭이 되면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좀 논리적인 연계성이 약간은 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셨고 설명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리스크를 도출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 해결 역량이 그 프로젝트 관점으로는 일정 준수와 품질을 맞추면서 범위를 하는 거라서 그 관점으로 통합된 관리로 저희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걸 하나의 문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간트 차트에 녹아 있는 저희가 통합 관리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매니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하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녹아들었을 텐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프로젝트 오버뷰 두 번째 장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여기가 화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 팀이 이만큼 준비했고 이만큼 보여줄 게 있으니까 앞으로 눈 똑바로 여기 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대시보드이자 이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아까 대응 전략 구분 문제 정의에서 대응 전략 구분이 나와 있던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응 전략 아래쪽에 보시면 완화, 회피, 정가 같은 부분을 조합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성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받았지만 완화 회피 전략인 거잖아요. 일정을 개발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 리소스를 더 투입할 수 있으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건데 저희 PM 입장으로는 그분들이 저희 쪽 모델만 해주고 프라이트를 높여서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개발자분들은 많은 모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와 약간 회피 전략을 써가지고 그 마케팅에는 못 맞추지만 최종적으로는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사유가 보통 완화 회피 관련된 저희 내부 교육이나 PM 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사례를 들으면 너무 하나로 고집해서 한쪽으로 해결하는데 네. 굉장히 잘 조합하고 저기에 조금 더 정량화된 요소나 전략적 요소였으면 정말 좋았겠다. 정말 잘하신 내용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게 저희가 진짜 3시간 정도 안에 다 분석을 해서 이걸 해서 좀 더 저희도 넣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추천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입력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첫 번째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장 오버뷰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그 관리 전략, 마일스톤이나 기타 이제 각 아래 장표에 있는 내용들을 위에다 가져다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 전체 내용이 이만큼 있어. 네네. 그 내용 중에 하나에 예를 들어 지금 파워포인트 사용하신 거죠. 네, 파워포인트에서 밑에 있는 장표를 위로 끌어당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설트에 줌이라는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붙여 넣을 때 장표로 붙여 넣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오버뷰 사용할 때 이거 정말 좋았고요. 거기에 이것만 살짝 더하면 그 라이너한 발표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점프인 점프아웃이라는 장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반응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장표가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팀즈 채팅 하나 있었거든요. 채빵 개설한다. 아무래도 저희 팀즈 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업무상. 근데 여기에 저 위쪽에 뭐가 있냐면요. 포인트로 저기 가르쳐 보시면 채빵 개설했고 더 위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위쪽 그쪽 부근에 뭐가 생긴 거냐면 AI 노트란 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최신 주제를 요약해 줘요. 그러면 문제 사항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하이라이트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채팅이 원래 힘든 게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해석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어서 같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서 그런 좋은 기능들 조금만 다 사시면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사용 추천드립니다. 네,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멀리 건 없는 프로젝트 진행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